88. 아까 오던 모양으로 영채의 자리에 돌아왔다. 영채는 그제야 겨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부인은 앉으려 하다가 다시 자기의 자리로 가서 그 소년과 무슨 말을 하더니 가방 속에 네모난 종이갑을 내어 들고 와서 영채의 맞은편 걸상에 앉으며 자, 이것 좀 잡수셔요 하고 종이갑의 뚜껑을 뗀다. 영채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구멍이 숭숭한 떡 두 조각 사이에 엷은 날고기를 끼인 것이다. 영채는 무엇이냐고 묻기도 어려워서 가만히 앉았다. 부인은 슬쩍 영채의 눈을 보더니 속으로 내가 이것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영채에게 먹기를 권하며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를 집어먹으며 자, 잡수셔요 한다. 평양 갑니다. 하고 영채도 한쪽을 집어서 그 부인이 먹는 모양으로 먹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먹는 것인지 몰랐었다. 댁이 평양이시야요. 하고 부인은 또 하나를 집는다. 영채는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다. 나도 집이 있나 하였다. 그러나 집이 있다 하면 노파의 집이다 하여 고개를 돌리며 네, 평양에 있다가 지금 서울 와 있어요. 하고 영채는 집었던 것을 다 먹고 가만히 앉았다. 자, 어서 잡수셔요. 하고 부인이 집어줄 때에야 또 하나를 받아 먹었다. 별로 맛은 없으나 그 사이에 끼인 짭짤한 고기 맛이 관계치 않고 전체가 특별한 맛은 없으면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운치 있는 맛이 있다 하였다. 부인은 또 한쪽을 집어 안팎 옆을 한번 뒤쳐보며 그런데 방학이 되었어요. 나를 여학생으로 하는구나 하고 한껏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 일본 부인이 어떻게 이렇게 조선말을 잘하나 하다가 너무도 조선말을 잘함을 보고 옳지 일본가에 있는 조선 여학생이구나 하면서 아니에요. 잠깐 다니러 갑니다. 저는 학교에 아니 다녀요. 그러면 벌써 졸업하셨어요. 어느 학교에 다니셨어요? 숙명이요? 진명이요? 아무 학교에도 아니 다녔어요. 이 말에 그 부인은 입에 떡을 문 채로 씹으려고도 아니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영채를 본다. 그러면 이 여자는 무엇일까 하였다. 남의 첩이라는 생각도 난다. 학교에 아니 다녔단 말에 다소 경멸하는 생각도 나나 또 그것이 어떤 계집인지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도 난다. 그러나 어떻게 물어보아야 할지를 몰라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평양에는 친척이 계셔요. 영채도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모른다. 오늘 저녁이면 죽어버리는 몸이요. 또 이 부인이 모처럼 친절하게 하여 주니 자초지종을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나 그래도 말을 내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몰라 떡을 든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앉았다. 부인도 가만히 앉았다. 이 여자에게 무슨 비밀이 있구나 하매 더욱 호기심이 일어난다. 그러나 영채에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말끝을 돌려 제 집은 황제야요. 통경 가서 공부하다가 방학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쟤는 제 동생이고요. 영채는 다만 네 하고 그 소년을 보았다. 소년도 기대어 앉아서 눈을 끔뻑거리며 여기를 쳐다보다가 영채의 눈과 마주침에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본다. 동그스름하고 살이 풍부한 얼굴에 눈이 큰 것과 눈썹이 긴 것이 얼른 눈에 띈다. 영채는 사랑스러운 얼굴이다. 남매가 잘 닮았다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말이 없고 서로 이따금 마주보기만 한다. 영채는 내게도 저런 동생이 있었으면 하였다. 그리고 동경 유학하는 그의 신세를 부럽게도 여겼다. 또 나는 죽는다 하였다. 나는 왜 이렇게 방명한고 나는 어찌하여 일생을 눈물로 보내다가 죽게 태어났는고 하였다. 차는 간다. 해도 간다. 내가 죽을 시간은 가까워온다 하고 자기의 손과 몸을 보았다. 그리고 나오는 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영채는 눈물을 감추려 하였으나 참으려면 참을수록 흐득흐득 느껴가며 눈물이 나온다. 영채는 마침내 자기의 걸터앉은 무릎 위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그 여학생은 영채의 곁으로 옮아앉아 영채를 안아 일으키면서 여봅시오. 왜 그러셔요? 영채는 자기의 가슴 밑으로 들어온 그 여학생의 손을 꼭 쥐어다가 자기의 입에 대며 엎진 채로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죽으러 가는 몸이야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더 느낀다. 예? 하고 여학생은 놀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야요? 왜 무슨 일이야요? 말씀을 하시지요. 힘 있는 대로 위로하여 드리지요. 왜 죽으려고 하셔요? 자 울지 말고 말씀하셔요. 살아야지요. 꽃 같은 청춘에 즐겁게 살아야 하지요. 왜 죽으려 하셔요? 하고 수건으로 영채의 눈물을 씻는다. 영채는 뻔히 눈을 떠서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활발한 남자 같은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는 것이 이상하다 하였다. 그리고 영채에게는 그 여학생이 정다운 생각이 간절하게 된다. 영채의 눈물을 씻은 수건에는 영채의 입술에서 흐른 피가 묻었다. 여학생은 가만히 그 피와 영채의 얼굴을 비교하여 본다. 불쌍한 생각이 간절하여진다. 89. 여학생은 영채의 신세 타령을 듣고 그럼 지금도 그 형식을 사랑하시오.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던가? 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7, 8년 내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다 그려.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는데. 네, 그리고 어렸을 때에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되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째 그리운 생각이 나요. 그것이야 그렇겠지요. 누구나 아이적 생각은 안 잊히는 것이니까. 그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 나시지요. 영채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네, 여러 동무들의 생각도 나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나요. 그랬더니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깐 생각하던 바와는 다릅대다. 어째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 모두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마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잘 알아들은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이 그러면 지금은 그에게 대해서는 별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려. 영채는 저도 제 생각을 모르는 모양으로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글쎄요. 만나니까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쩐지 기다리고 바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려오던 사람과는 딴 사람 같아요. 저도 웬일인가 했어요. 또 그이도 그다지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여학생은 눈을 감는다. 무엇을 알았단 말인고 하고 영채도 눈을 감는다. 여학생이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일조의 정조를 더럽히고 괴로운 빛이 얼굴에 나타나며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겠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하고 절망하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인다. 나는 그것이 죽을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찌하고요? 살지요. 왜 죽어요? 영채는 깜짝 놀라 여학생을 본다. 여학생은 힘있는 목소리로 첫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아왔어요. 이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왔어요. 부친께서 일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채 씨는 7, 8년 헛된 절을 지킨 것이외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에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저를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 씨의 마음은 아름답지요. 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이외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할까요? 하니까 지금 영채 씨가 그 일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 중에 구하실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토록 마음을 허하여 오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성의 교훈도 있는데 한다. 아니요. 영채 씨는 지금까지 꿈을 꾸고 지나셨지요. 얼굴도 잘 모르고 마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허합니까? 그것은 다만 그릇된 낡은 사상의 속박이지요. 사람은 제 목숨으로 삽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는 지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하니깐 영채 씨의 과거사는 꿈입니다. 이제부터 참 생활이 열리지요. 영채는 이 말을 듣고 놀랐다. 열려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과연 지금토록 형식을 사랑한 적은 없었고 다만 헛개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리고는 그 사람과 형식과 진정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 형식을 찾다가 이 형식을 보매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는 아, 이제는 영원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영채는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생각과 또 아직 절망하였던 중에 새로운 광명이 바라는 듯하였다. 그래서 영채는 참 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여학생을 보았다. 90. 참 생활이 열리지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속아왔으니깐 이제부터 참 생활이 열리지요. 영채 씨 앞에는 행복이 기다립니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행복을 버리고 왜 귀한 목숨을 끊어요? 하고 이만하면 영채의 죽으려는 결심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울기는 그치고 웃으십시오. 자, 웃읍시다. 하고 자기가 먼저 웃는다. 영채도 따라서 빙그레 웃더니 행복이 기다릴까요? 그러나 의리는 어찌하리까? 의리를 어기고 행복을 찾을까요? 그것이 옳은가요? 하며 마음을 정치 못하여 한다. 의리? 영채 씨께서 죽으시는 것이 의리 같습니까? 의리가 아닐까요? 어찌해서 의리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허하였다가 그 사람에게 몸을 바치기 전에 몸을 더럽혔으니 죽어버리는 것이 의리가 아닐까요? 옳다 되었다 하는 듯이 여학생이 그러면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씨에게 마음을 허하신 것이 영채 씨오니까. 다시 말하면 영채 씨가 당신의 생각으로 마음을 허한 것입니까? 또는 부친의 말씀 한마디가 허한 것입니까? 그거야 물론 아버지께서 허하신 게지요. 그러면 부친의 말씀 한마디로 영채 씨의 일생을 작정한 것이 오구려. 그렇지요. 그것이 삼종지도가 아닙니까? 그 삼종지도라는 것이 여러 천년간 여러 천만 여자를 죽이고 또 여러 천만 남자를 불행하게 하였어요. 그 원수의 글자 몇 자가. 영채는 놀래며 그럼 삼종지도가 그르단 말씀이야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겠지요. 지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말보다도 자식의 일생이 지아비의 말보다도 아내의 일생이 더 중하지 아니할까요? 다른 사람의 뜻을 위하여 제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저를 죽임이외다. 그야말로 인도의 죄라 합니다. 더구나 부사종자라는 말은 참 남자의 포악을 표함이외다.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외다.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고 지배함이 마땅하외다. 어버이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그런 비리가 어디 있어요? 하고 여학생은 얼굴이 붉게 되며 기운을 내어 구도덕을 공격하더니 영채 씨도 이러한 낡은 사상에 종이 되어서 지금껏 속절없는 괴로움을 맛보셨습니다. 그 속박을 끊으십시오.
그 꿈을 깨십시오. 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하는 여학생의 얼굴에는 아주 엄숙한 빛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는 영채의 사상은 잠옷 혼란하게 되었다. 영채는 자연히 그 여학생의 손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게 된 것 같다. 여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자기의 일생이 결정될 것 같다. 그래서 영채는 여학생의 눈과 입을 바라본다. 여학생은 여자도 사람이지요. 사람일진된 사람의 직분이 많겠지요. 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여자의 직분이지요. 또 혹은 종교로 혹은 과학으로 혹은 예술로 혹은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일로 인생의 직분을 다할 길이 많겠지요. 그런데 고래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아내 되는 것만으로 여자의 직분을 삼았고 남의 아내가 되는 것도 남의 뜻대로 남의 말대로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여자는 남자의 한 부속품, 한 소유물에 지나지 못하였어요. 영채 씨는 부친의 소유물이다가 이 씨의 소유물이 되려 하였어요. 마치 어떤 물품이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는 모양으로 우리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도 되려니와 우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채 씨께서 할 일이 많지요. 영채 씨는 결코 부친과 이 씨만을 위하여 난 사람이 아니외다. 과거 천만대 조선과 현대 16억 동포와 미래 천만대 자손을 위하여 나신 것이야요. 그러니까 부친께 대한 의무 외에 이 씨께 대한 의무 외에도 조상께, 동포에게, 자손에게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영채 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죽으려 하는 것은 죄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학생은 웃고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지요. 어떻게 시작해요? 모든 것을 다 새로 시작하지요. 지나간 일일랑 온통 잊어버리고 새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지요. 이전에는 남의 뜻대로 살아왔거니와 이제부터는 하고 여학생은 잠깐 말을 멈추고 영채를 바라본다. 영채는 얼굴이 붉게 되고 숨이 차며 여학생의 눈과 입에 메어 달린 것 같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한다. 이제부터는 제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야요. 열차는 산속으로 벗어나서 성 벌판으로 달아난다. 맑은 냇물이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에 갔다가 한다. 두 사람은 잠자코 바깥을 내다본다.